아무 증상도 없는데 매년 검진 일정표를 꽉 채워넣고 계신가요? 그게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재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검진을 받지 말자가 아니라 검진을 제대로 받자는 겁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방사선에 반복 노출되고 필요 없는 내시경을 매년 하면서도 정작 걷기나 식습관은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검진 결과지 한 장에 일희일비하면서 막상 하루 30분 걷기는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검진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한 검진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진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검진과 과감히 줄여야 할 검진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진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진은 과감히 건너뛰어도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숫자와 수치에만 매달리지 않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진 때문에 불안하신 분, 매년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면서도 뭔가 찝찝하신 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검진표를 받아들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하게 검진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이은자 72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분이 생신 선물로 종합검진권을 드렸다고 하시더군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었죠. 위 내시경부터 대장 내시경, 그리고 전신 촬영까지 풀코스로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검사받고 나오시더니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결과지에 작게 나온 수치 하나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혹시 암 전조 아닐까 하고 밤에 잠을 설치셨대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요. 결국 매일 하시던 공원 산책도 끊기고 마음의 벽만 남았습니다. 이은자님은 원래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집에서 직접 반찬도 만드시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 웃고 떠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종합검진 한번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치 하나에 매달리면서 정작 건강을 지키던 좋은 습관들은 다 놓치게 된 거죠.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키우는 목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검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검진 구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검진과 줄여야 할 검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증상이 없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몸속에서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성질환자의 70%가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영수 68세님은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으셔서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를 받으셨죠. 작년에 혈당 수치가 조금 올라간 걸 발견하셨습니다.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피검사로 이 세 가지 수치를 확인하세요. 간단한 검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먼저 3개월 동안 식습관을 교정하고 걷기 운동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검사 받아보는 겁니다. 상당수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혈압과 혈당을 점검해 보셨나요? 폐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시거나 폐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저설량 CT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폐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설량 CT는 폐암 조기 발견율을 8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박정수 63세님은 30년 흡연하시다가 50대 후반에 금연하신 분이에요. 금연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저설량 CT 검사를 받으셨죠? 그때 초기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작고 초기였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 10년을 더 기다렸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5년에서 10년에 한 번 CT 검진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방사선 노출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증상도 없는데 불안하다고 매년 촬영하면 오히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폐질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골밀도 검사를 매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골밀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뼈를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와 무릎 팔굽혀펴기 습관이 골밀도를 8% 높인다고 합니다. 검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운동을 실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영자 70세님은 골밀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검사만 반복하는 대신 매일 햇볕 아래서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죠. 집에서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10회씩 하셨고요. 1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돼 있었습니다. 골밀도가 걱정되신다면 검사보다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햇볕 아래 30분 걷기와 무릎 팔굽혀펴기 10회씩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운동 전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하면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걷기 운동 하셨나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증상이 없고 가족력도 없다면 간격을 넓혀도 됩니다.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이 내시경,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년 받으시거든요. 이상훈 75세님은 매년 위와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해서 매년 하신 거죠. 그런데 작년에 내시경 받고 나서 장염이 생겼습니다. 내시경 자체가 장에 자극을 주거든요. 결국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국가검진 주기에 맞춰서만 검사받기로 하셨습니다.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 없다면 국가검진 주기에 맞춰 정기 확인만 하세요. 특히 80세 이후에는 무리한 내시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도 약해지고 회복도 느려지거든요. 검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자주 내시경 받으시진 않나요? 유전자 검사도 요즘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건 가족력이 있는 경우만 권장됩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죠. BRCA 유전자를 보유한 경우 평생 발병률이 일반인의 5배나 됩니다. 가족 중에 같은 암을 앓은 분이 2명 이상이라면 검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미정 58세님은 어머니와 고모가 모두 유방암이셨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고 유전자 보유자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계세요. 조기에 알았기 때문에 예방관리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데 불안해서 검사 받으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가족 중에 2명 이상 동일한 암 병력이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평생 그 수치를 의식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어떤 질환이 반복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검진을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지나친 검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진은 건강관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생활습관이 기본이에요. 검진만으로 안심하거나 검진 결과에만 불안해하는 건 모두 위험합니다. 검진표 하나로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과잉검진을 피하면서도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항목을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받지 마세요. 종합검진 받았는데 또 건강보험공단 검진 받고 동네 보건소에서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해진 곳에서만 받으세요.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는 가족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가족 중에 해당 질환이 없다면 자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때만 주기를 앞당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서 받는 검사는 몸에 부담만 됩니다. 검사 결과가 불안하다면 바로 재검사하지 마세요.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치 하나가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큰 문제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날의 컨디션이나 식사 영향일 수 있거든요.
재검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햇볕 단백질 섭취로 면역을 유지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매일 30분 햇볕 아래 걷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이 기본만 지켜도 면역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피곤할 때는 검사보다 휴식을 선택하세요. 몸이 힘들다고 검사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검사 자체가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쉬고 수면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때 검사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일단 받고 나면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도 계속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스트레스만 쌓는 거죠. 검진은 1년에 한 번 확인하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생활 습관에 집중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생기면 검사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점검하세요. 요즘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생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검진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한 달에 검진만 서너 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검진 받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지는 거죠. 검진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검진 비용도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검사에 큰 비용을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거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검진은 필요한 항목만 딱 하고 나머지는 건강한 생활에 투자하세요.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어떤 검진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각자 나이도 다르고 가족력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남이 받는다고 나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 몸 상태에 맞는 검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검진을 줄이고 생활을 늘릴 준비가 되셨나요? 검진표에 의존하는 건강관리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만드는 생활 속 실천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진은 확인의 도구이지 보장의 장치가 아닙니다. 너무 잦은 검진은 오히려 불안과 피로를 키웁니다. 검진실을 들락날락하는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위험군인데도 검진을 미루는 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리의 결과는 뭘까요? 과잉 검사와 불안입니다. 매일 수치에 매달리고 검사 일정에 쫓기면서 정작 걷기 운동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는 거죠.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검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생활 습관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꼭 필요한 검진만 정해진 주기에 받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 30분 걷고 제대로 먹고 잘 자고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1년에 한 번 꼭 확인하세요. 흡연 경력이나 폐질환 가족력 있으면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저설량 CT 받으세요. 골밀도 검사보다는 매일 걷기와 팔굽혀펴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시경은 증상이나 가족력 없으면 국가검진 주기로만 받으세요. 유전자 검사는 가족력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과잉검진을 피하는 방법도 기억하세요. 1년에 한 번 동일 항목 중복하지 말고 내시경 CT는 가족력 기준으로만 받으세요. 불안하면 재검보다 상담하고 걷기 햇볕 단백질로 면역 유지하세요. 피곤할 땐 검사보다 휴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검진을 예약하기 전에 먼저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불안해서 검사 예약하려던 손을 멈추고 오늘 당장 운동화 끈을 묶는 겁니다. 공원이든 집 앞이든 3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검진표보다 운동화가 더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지보다 오늘 뭘 먹고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해요.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만으로 몸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법을 다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언제 걸어야 효과가 좋은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걷기 하나만 제대로 해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검진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검진을 너무 미루고 계신가요? 각자의 상황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 봅시다.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매년 검진 일정표를 꽉 채워넣고 계신가요? 그게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재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검진을 받지 말자가 아니라 검진을 제대로 받자는 겁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방사선에 반복 노출되고 필요 없는 내시경을 매년 하면서도 정작 걷기나 식습관은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검진 결과지 한 장에 일희일비하면서 막상 하루 30분 걷기는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검진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한 검진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진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검진과 과감히 줄여야 할 검진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진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진은 과감히 건너뛰어도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숫자와 수치에만 매달리지 않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진 때문에 불안하신 분, 매년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면서도 뭔가 찝찝하신 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검진표를 받아들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하게 검진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이은자 72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분이 생신 선물로 종합검진권을 드렸다고 하시더군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었죠. 위 내시경부터 대장 내시경, 그리고 전신 촬영까지 풀코스로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검사 받고 나오시더니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결과지에 작게 나온 수치 하나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혹시 암 전조 아닐까 하고 밤에 잠을 설치셨대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요. 결국 매일 하시던 공원 산책도 끊기고 마음의 벽만 남았습니다. 이은자님은 원래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집에서 직접 반찬도 만드시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 웃고 떠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종합검진 한번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치 하나에 매달리면서 정작 건강을 지키던 좋은 습관들은 다 놓치게 된 거죠.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키우는 목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검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검진 구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검진과 줄여야 할 검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증상이 없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몸속에서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성질환자의 70%가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영수 68세님은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으셔서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를 받으셨죠. 작년에 혈당 수치가 조금 올라간 걸 발견하셨습니다.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피검사로 이 세 가지 수치를 확인하세요. 간단한 검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먼저 3개월 동안 식습관을 교정하고 걷기 운동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검사 받아보는 겁니다. 상당수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박정수 63세님은 30년 흡연하시다가 50대 후반에 금연하신 분이에요. 금연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저설량 CT 검사를 받으셨죠.